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스트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스트로의 기본적인 사용법들, 그리고 아스트로 위에다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리액트라든가 뷰라든가 스벨트로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올려서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고요. 오늘은 이제 프론트 쪽보다는 조금 백엔드 쪽의 얘기들도 좀 다루고요. 전부 완전히 백엔드 API를 구축하는 뭐 그런 정도의 작업들은 아니겠지만 백엔드를 좀 다루는 방법, 그리고 이게 뷰 쪽에, 그러니까 화면을 다루는 기술들이 아니라 이 뭐 주소를 핸들링 한다든가 뭐 검색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서버 쪽에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스트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테마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블로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오늘은 이 블로그 템플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백엔드 쪽 작업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스트로 블로그란 이름으로 만들어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 중에 블로그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 블로그 템플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 템플릿은 프론트 쪽 기술에도 굉장히 좋은 예제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서버로서의 아스트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가지고 화면을 띄워놓고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블로그 템플릿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메뉴 중에 블로그와 어바웃이라는 두 개의 메뉴가 있고 각각 페이지가 하나씩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 쪽을 보시면은 블로그에 using MDX, first post 뭐 해가지고 게시물 4개가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은 각각의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파악을 할 때 이 페이지의 개수랑 이런 것들을 보셨으니까 여기에 페이지스라는 디렉토리를 열어보시면은요. 거기에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인덱스 아스트로 파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바웃 페이지에 대한 아스트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있는 디렉토리 안쪽에 두 개의 파일, index.astro와 slug.astro라는 이런 두 개의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에 저희가 단순 페이지를 만들 때 이 페이지 안에 있는 파일명이 곧 주소가 되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라우터를 구축하는 방법, 라우터를 쉽게 다루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서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다 보면은 사전에 미리 만들어진 컨텐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쉽게 얘기해서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마다 새로운 주소가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주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거를 다이나믹 라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적인 라우트, 스태틱 라우트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로그 주소의 뒤에 아무 주소 없이 그냥 들어왔을 때는 이 인덱스 아스트로에 대한 내용들이 출력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낱개의 포스트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블로그 뒤에 마크다운 스타일 가이드라든가 이 게시물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전부 이 슬러그.아스트로라는 곳 안에서 동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게 이제 서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적 주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동적 주소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괄호로 쌓여져 있고 이 안에 이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이름을 받는 데 있어서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다이나믹 라우트에 대한 부분들을 문서에 가서 한번 보죠. 문서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파일들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원래는 대괄호를 이용을 할 때 점점점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표시가 돼 있진 않아요. 안내가 처음부터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써가지고 이제 안에 변수처럼 이름을 넣어놓게 되면은 이 부분이 동적으로 어떤 주소를 입력하든 전부 다 아스트로에서 아스트로의 라우터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소를 받아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아스트로 파람즈 안쪽에 대괄호 안에 있는 그 문자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그 변수명을 통해서 값을 받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다이나믹 라우트의 기본적인 처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레스트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자, 레스트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점점점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얼마나 긴 값들이 들어오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뎁스가 하나일 때를 제외하고 없는 주소지만 A, B, C, D 뭐 이런 주소들을 하게 되면은 이 A, B, C, D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개의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는 주소 같은 것들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점점점 레스트 파라미터 방식의 다이내믹 라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내믹 라우트를 받아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블로그가 모든 게시물이 블로그라는 주소 밑에 하나의 뎁스로 다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카테고리 구분이나 여러 가지 이게 뭐 시리즈로 작성이 되는 게시물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슬래시로 여러 개의 디렉토리처럼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받은 이 블로그라는 이름 뒤에 받은 이 이름들을 여기서는 슬러그라는 이름으로 이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이제 고유한 값 같은 역할을 하는, 근데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머리 키 그런 인덱스 같은 거랑은 좀 다른 그런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좋은 형태의 고유한 값을 슬러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슬러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 슬러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들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블로그 포스트 닷 아스트로라고 여기 파일이 있는데
자, 이 파일을 이제 열어보면은 이건 레이아웃 파일이군요. 레이아웃 파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여기 이제 디렉토리의 컨텐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컨텐트 부분을 보면은 컨텐트 안에 블로그 안에 여기에 아까 본 이름들에 해당하는 익숙한 이름들의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마크다운 문서 형식으로 이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퍼스트 포스트 그리고 마크다운 스타일, 세컨드 포스트, 서드 포스트 using MDX. 자,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블로그를 이제 뭐 그 블로그를 서비스 형태의 블로그가 아니라 본인이 GitHub 같은 데다가 그걸 올려두신다거나 GitHub 같은 곳에 이제 최근에는 댓글 같은 경우에 블로그에서 댓글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라 의견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만 받고 댓글을 설치하지 않는 종류의 블로그들이 생겨나고 있죠. 근데 댓글을 받지 않는 블로그라고 하면은 사실상 정적으로 내가 작성해서 올린 게시물이 전부 다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용 서비스 내지는 무료이지만 아무튼 가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형태의 블로그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직접 뭐 PHP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종류의 설치형 블로그도 아니고, 내가 문서만 딱 작업을 해가지고 음, 작성했을 때 새로 링크들만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작성하는 그런 정적인 블로그 같은 형태. 개츠비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런 블로그 만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샘플은 정확하게 그런 개츠비 같은 그런 형태를 아스트로에서 구현을 하는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시물을 만약에 이 템플릿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블로그를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컨텐츠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작성을 할 거라고는 여기에 있는 이런 정적인 컨텐츠, 마크다운으로 작성하는 게시물 본문만 이렇게 딱 작성을 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새로운 게시물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새로운 게시물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에 포스트 1, 2, 3, 4, 5 여섯 번째 포스트니까 포스트 6.md라고 만들어서 자, 이 마크다운 위에 있는 이 내용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고요. 자, 2023년 11월 1일이라고 써볼게요. 날짜를 그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미지는 저희가 뭐 따로 더 현재 추가한 이미지가 없으니까 기본 이미지를 좀 빌려다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뜬금없지만 로렘 잎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게시물을 이렇게 시를 내용을 좀 넣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6번째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추가가 됐고 클릭을 해서 열어보면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줄바꿈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오늘 수업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마크다운 작성하실 때 기존 문서, 그 마크다운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 엔터 쳐가지고 줄 바꾸면서 그 적용이 안 돼요. 이제 요런 걸로 이제 문의 주시는 내지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마크다운 문법 사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깃허브나 몇몇 서비스에서는 줄바꿈을 그냥 그 그냥 엔터로 줄바꿈을 하면은 그걸 실제 마크다운 결과물에도 엔터로 적용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마크다운에 이런 문법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크다운에서 줄바꿈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끝에 이렇게 공백 문자를 2개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트 이용해서, 자, 이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스 코드를 만약에 깃허브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깃허브를 이용을 해서 이 내용들을 어, 자동 배포 설정을 해놓거나 혹은 버셀 같은 쪽에 연결을 해두거나 혹은 뭐 네틀리파이나 어쨌든 다른 배포 시스템에다가 연결을 해놓는다고 하면 여기에 내가 새로운 마크다운 문서를 계속 추가하는 것으로써 블로그의 게시물을 추가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SSG 이용해 가지고 뭐 이제 기본 값을 이용을 하면 SSG가 될 거고, 뭐 이게 SSR을 활성화를 해서 올리는 방법도 물론 있고요. 이 주소들은 실제 이렇게 주소가 할당이 되고, 그리고 정적 HTML들도 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넣어준다고 하면 검색에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서 좋은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이 돼서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이 페이지에 대한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검색 엔진에서도 첫 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노출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그러니까 이 아스트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개츠비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넘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개츠비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개발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개발에 관심이 있지만 완전 뭐 직업 개발자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분들이 또 개츠비를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개츠비를 쓰다가 아스트로로 넘어오면은 아스트로도 개츠비만큼이나 간단하게 이런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렇게, 네, 그렇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음,
그 마크다운 문서만 추가하는 거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게시물 추가하는 거를 하기는 했지만 요 와중에 우리가 여기 다이나믹 라우트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 다이나믹 라우트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조금 더 딥하게 이 내용들을 아스트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그 부분들을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아스트로에서 그 아주 복잡한 수준의 API까지는 전부 다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할 건데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스트로 하나만 이용을 해서 이 서비스를 나는 구축을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시는 게 불가능하지 않고 도전해 보시겠다면 또 좋은 도전이 되기는 하겠지만 근데 아예 그 API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프레임워크, 뭐 네스트.js라든가 뭐 다른 그런 프레임워크들에 비하면 좀 단순한 수준까지만 지원이 되고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손 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스트로를 완전히 백엔드 기존의 백엔드를 안 쓰기 위한 선택지 뭐 이런 걸로 접근을 하시면은 좀 어려운 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를 꼭 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저희 간단하게 마이크로블로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만 더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스트로 마이크로 블로그. 자, 이번에는 저희가 완전히 빈 프로젝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입스크립트는 좀 유연한 규칙을 적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로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저희가 UI적으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텔윈드일 것 같습니다. 텔윈드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UI들을 좀 잡아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틀이 만들어졌고 텔윈드까지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자, 여기 이렇게 슬러그 닷 아스트로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 아스트로에서는 자, 포스트에 포스트 1 뭐 이런 식으로 링크가 걸리게끔 내용을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저희 아까 작성했던 거에서 내용들을 조금 아니에요. 그 여기 그 공식 문서에 있는 것들을 좀 참조를 해서 자, 다이나믹 라우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H1은 제목이니까 그냥 P 태그 이용을 해서 저기에 자, 슬러그 정도만 일단 표시를 하는 걸로 해서 포스트 1번 클릭해서 넘어가면 아, 이거 저 자, 스태틱 패스 말고 저희가 이거 자, 이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사실 포스트 1 클릭해가지고 여기 넘어오긴 했지만 여기에 뭐 어떤 게 되든지 간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저희 이제 프론트 요거 하기 시작했으니까 화면을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이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놓고 서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블로그 이름은 마이크로 블로그로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크로 블로그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은 제목을 클릭하면 제일 첫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사실 지금 첫 페이지에 게시물 목록을 다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블로그라고 이렇게 넣어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자, 여기 제목, 오른쪽에 블로그 링크, 그리고 아래가 본문. 요 정도로 간단하게 틀을 좀 만들어 놓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포스트 1, 2, 3에서 제목들이 쭉 쌓여 나가게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목록이라고 이렇게 해 두기로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을 우선은 페이지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레이아웃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두지는 않고, 자, 이 상세 페이지 쪽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두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H1 해서 지금은 저기 따로 제목을 뭐 할 게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표시가 되게끔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추 목록 상세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자, 테일윈드 사용을 하실 때는 요 테일윈드 타이포그래피라는 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저희가 또 마침 게시물 타입의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으니 테일윈드 타이포그래피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테일윈드 설정에 플러그인 안에다가 테일윈드의 타이포그래피 읽어오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이 프로즈라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이렇게 아티클 태그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블로그 포스트라서 이거는 명백하게 게시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채워 넣은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죠. 이러면 제목, 부제, 그런 다음에 이 아래 본문,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이 알아서 잡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글을 읽기 좋은 너비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보더는 뺄게요. 양쪽에 이제 이렇게 MX 오토 정도까지만 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기본 틀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타이포그래피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튜닝을 조금 더 해가지고 쓰셔도 되는데, 테일윈드를 쓰면 기본적으로 H1부터 H6까지 그리고서 모든 태그의 속성들이 다 아예 리셋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스타일 다시 재지정을 해주면 굉장히 유용하고 좋죠. 자, 기본적인 틀은 다 됐고, 그럼 저희가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하나 추가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입출력을 할 건데, 가장 간단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는 SQLite를 이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실제 DB를 핸들링하는 거는 ORM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C컬라이즈라는 ORM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ORM을 사용을 하면은 DB 쿼리를 직접 SQL 쿼리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고, 저희가 또 이 쿼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다루면은 수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이 ORM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 설치하고 진행하고 쭉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퀄라이즈 설치를 하고요. 자, 시퀄라이즈는 말 그대로 쿼리 빌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작성하게끔 해주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무엇을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는 별도로 설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 MySQL 이런 식으로 안내들이 쭉 나와 있고, 저희는 그 중에 SQLite 3에 대한 것들을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들을 진행을 할 건데, 요 src 안쪽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C컬라이즈라고 해도 되고, 저희 뭐 orm.ts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C컬라이즈 자체보다는 ORM에 대한 내용이니까 ORM이라고 작성을 좀 해놓고요.
자, 시퀄라이즈 임포트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저 리퀘어 쓰셔도 되긴 되지만 기왕이면 여기 작성을 하고, 자, SQLite는 파일 기반이어도 되고 메모리 기반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저희는 가장 간단하게 실행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메모리 기반으로 여기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자, 저희는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자, 이 시퀄라이즈를 이렇게 익스포트까지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모델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이 모델 선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시퀄라이즈의 define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시퀄라이즈의 define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모델 자체를 선언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포스트니까 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을 작성을 할 건데요. 이 내용을 쭉 복사를 해와서, 자, 이 ORM에 대한 부분들 리포트를 하고요. 자, 이 ORM의 define 이런 식으로, 자, ORM이 define해서 post라는 이름의 모델을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 모델 여기 이제 저희가 제목, 데이터 타입의 스트링 제목, 그리고 이게 널을 허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목은 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브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의 스트링, 자, 부제 정도는 없을 수도 있죠. 부제 정도는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컨텐트, 자, 이건 좀 긴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텍스트, 본문이 없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익스포트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는 디폴트 익스포트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그 지금 목록에서 저희가 이 목록에서 저 포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포스트를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자, 여기에서 포스트에, 자, find all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이걸 전부 다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포스트를 다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전부 다 불러온다고 해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금 저장된 포스트가 없어요. 저장된 포스트가 없어서 다 불러와도 소용이 없습니다만,
자, 리절트를 이렇게 불러오고 인덱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저희가 만든 적이 없어서 이거를 만드는 것부터라고 하죠. 자, 이걸 자, 이거 저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희 역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이 포스트를 이런 식으로 낱개 포스트를 하는 걸로 바꿔 놓고요. 그리고 요 ORM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두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서 자, 이 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이 ORM에 대한 부분들을 불러와서 자, 이 ORM의 싱크 자, ORM의 싱크를 좀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인덱스에서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포스트 자, 이렇게 처리를 좀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자, 요 내용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이제 문제이고요.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용을 원래는 이게 로그인을 하고 뭐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저희가 간단하게 작성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넣는 부분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에다가 크리트라는 아스트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폼을 하나 작성을 해서 자, 이렇게 틀을 좀 만들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텔윈드에서 기본 스타일을 다 지워가지고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더 정도만 넣어가지고 포스트에 크리트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예 아무 틀이 없으니까 한글이 깨져버렸죠. 이렇게 자, 지금 테일윈드 적용이 안 됐는데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제목 그리고 부제, 자, 내용이라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포스트로 작성을 할 것이냐, 뭐 요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기왕이면 저희 여기 포스트로 작성하지는 않고, 자, API 라우트를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API 라우트에 포스트 점 아스트로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이 폼 작성한 거에서 실제 이 내용들을 API 쪽을 API를 호출을 해서 AJAX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도록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차피 지금 클래스 적용 안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자, 네임 필드로 바꿔버릴게요. 컨텐트. 자, 이렇게 네임 필드로 다 변경을 해버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핸들 서브밋이라는 자, 이런 async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여기서 입력한 이 폼들을 전송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얼추 지금 1시간 정도 좀 돼가지고요. 저 잠깐 제가 목도 좀 잠기고 해서 쉬는 시간 조금만 가지고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타겟을 찍어서요. 자, 이것들을 지금 이거 잠시만요. 네. 자, 지금 여기 제가 이거를 리액트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쓰다 보니까 자, 여기 이 아래쪽에 저희가 자, 스크립트 작성을 해서 스크립트 쪽에서 요거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먼트에 쿼리 셀렉터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폼 받아서 여기에 add event listener 자, submit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이벤트의 타겟 as 폼 엘리먼트로 변경해서 자, 여기 이제 폼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제목, 부제, 내용, 입력이라고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폼 데이터가 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폼 데이터에 폼 데이터에 get 타이틀 해서 자, 이렇게 값 가져와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 저희가 패치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패치 이용을 해서 주소가 API의 포스트라는 이름으로 보내는데 여기 이제
메소드는 포스트, 그리고 바디는 폼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보내는 식으로 해서 이 결과들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내는 이제 그 스크립트 부분 저희가 자주 사용하던 요즘은 또 아예 이렇게 HTML에서 보내는 것도 안 하시던 분들도 좀 많죠. 근데 이 부분들은 만약에 내가 리액트나 뷰를 쓰겠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이 내용을 HTML로 그냥 짜는 게 아니고 뷰로 작성을 그러니까 리액트나 뷰로 작성을 해서 편한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가장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상태로 이거 작성을 한 거고요. 자, 여기 그 API의 포스트아스트로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여기에 그 API 라우트라고 아스트로에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API 라우트 형식의 포스트라는 걸 익스포트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요 같은 경우에 그 아무튼 저희가 몇 가지 더 틀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이렇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그 API 라우트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그 앞에서 폼에서 입력해가지고 넘어온 그 값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들을 받아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 이제 오류난 것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new response 해가지고 여기에 결과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메시지, 뭐 오케이, 뭐 이런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자, 제이슨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보낼 거고요. 결과를 보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 리퀘스트에 넘어온 폼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타이틀 해서 데이터에 get 타이틀 자, 서브 타이틀 그리고 컨텐트 데이터에 get 컨텐트 이렇게 세 개의 값들을 가지고 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자,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포스트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포스트에
자, 크리트 해서 타이틀, 서브 타이틀, 컨텐트를 이렇게 저장을 시켜서 자, 이 포스트를 이렇게 결과로 전달을 하는 이런 구조로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네트워크 패널 열어놓고 여기 이제 패치 탭 한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포스트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자, 결과가 오고 이 결과를 한번 보죠.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200 OK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거 음, 왠지 만들고 나서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 자, 크리트를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맞거든요. 음, 일단은 이 서버 쪽에 로그를 지금 하나도 안 찍고서 봐가지고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좀 확신이 서지가 않으니까 결과를 로그를 좀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했고 이 내용들이 딱히 서버에 로그가 찍히지 않았네요. 저장이 안 됐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이거를 이거 포스트의 아스트로가 아니라 이거 포스트의 그냥 TS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스트로 템플릿을 쓸 것도 아닌데 제가 아스트로 템플릿으로 이걸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저게 인스턴스가 아니라 타입 임포트를 한 거라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 다시 보내보면 여기에 저장이 된 것들이 나옵니다. 저장이 된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로그에도 데이터 입력한 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메인에서 로드를 했을 때에도 여기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가져와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서시 찾아놓은 거 놔둘 걸.
이렇게 넣어놓고 저장 하고요. 자, 여기 목록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다듬어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목록에서 지금 이렇게 포스트에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온 다음에요. 자, 이 내용들을 이제 화면상에서 반복 처리를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전부 다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자, 이 리절트 같은 경우에 for each 해가지고 이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로그를 찍어보면 자, 이 아이템이 이렇게 포스트 객체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to JSON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JSON 형태로 이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에 대한 형태들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이 제이슨에 대한 형태만 있으면 이걸 우리가 화면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리절트의 맵 이용을 해서 아이템에 to JSON 해가지고 이 결과들을 이제 리스트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아래 자, 목록에 대한 부분들을 자, 목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저 위에서 만든 리스트의 맵 이용을 해서 잠시만요. 지금 자, 이렇게 반복 처리를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아이템의 타이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 놓으면 1 서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거 모델을 만들다가 이게 잘못 입력을 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슬러그를 따로 입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슬러그를 입력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아이템의 타이틀 해가지고 타이틀을 그냥 통째로 받아서 저거를 슬러그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목록까지는 아니면 이제 여기에 아예 아이디를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이걸 지금 타이틀로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 유형 그 주소의 패턴 자체를 눈으로 읽기 좋은 그런 형태로 넣기로 처음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 계획을 한번 충실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의 타이틀 이용해가지고 링크들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부분들을 처리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포스트 임포트 하고요. 자, 슬러그 이렇게 받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 find one이라는 이런 find one이라는 기능을 시퀄라이즈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자, 시퀄라이즈에서 지금 제목 타이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 그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 내용들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 조건을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까 저희가 넣은 것 중에 타이틀이 저 위에 있는 슬러그와 일치하는 것 요거를 하나만 가지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지금까지는 뭐 그 처음 목록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0개면 0개지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근데 여기서는 이 슬러그는 정말 자유롭게 어떤 값이든 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포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가 없는 경우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포스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포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404 나파운드 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표시를 해서 여기에 이제 포스트의 타이틀, 포스트의 서브 타이틀, 그리고 포스트의 컨텐트.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제이슨을 위해서 한번 해서 오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서시 윤동주 하고 제목 나오고 목록으로 가서 다시 1번 누르면 1, 2, 3 해서 넣었던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어떤 내용들을 넣고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거를 API 자체를 만약에 처음 작업을 하시는 분이면은 여기 지금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막 흘러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이걸 백엔드를 이제 공부를 해서 백엔드에 대한 작업을 내가 다 하겠다. 내 풀스택으로 이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이 내용들을 찬찬히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공부를 할 게 굉장히 좀 많기는 해요.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것들, 쿼리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ORM이라는 거를 쿼리 작성 대신에 왜 쓰는가 뭐 이거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API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메소드 분리하는 뭐 그 API의 그 설계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과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가능하면은 키워드를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기 위해 이 내용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 키워드들을 보시고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까지 확인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슬러그를 들어왔을 때는 내용이 없다, 나 파운드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API 얘기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API를 기존에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게 포스트 입력을 받으려면은 이게 API 라우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포스트라는 걸로 API 페이지의 API 안에 이 주소를 만들고 여기에 메소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 하는 것만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이제 내용들. 이게 이제 API 작성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간단한 API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는 편리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거를 어 이제 그 API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다른 프레임워크들 같은 경우에 그 API 이용에 대한 API 작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기본 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코드 힌트 같은 것들을 또 굉장히 보기 힘들게 제공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고요. 근데 굉장히 아스트로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심플한 방법으로 이게 제공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게끔 API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부분들을 좀 해보았고요. 자, 이제 음,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더 추가를 해 나가려고 하면은, 추가를 계속 해 나가려면은, 여기 이제 추가적인 필드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한 이 API 작업에 대한 이 내용을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API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다음에 연동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 모델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입출력을 하는 목적의 사이트를 만들 때 그걸 위해서 API 프로젝트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큰 작업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단순한데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닭을 잡을 건데 소 잡는 칼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음,
뭐 네스트.js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기본 틀을 잡아놓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아스트로에서 사용하는 API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API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작업이 기본적인 건 여기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작업이 더 커져서 API가 별도로 분리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API가 분리가 되더라도 그 분리가 되어서 새로 만들어질 그런 API 프레임워크 위에 데이터베이스를 시퀄라이즈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저장하는 부분, 이 부분은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워크로 가면은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리퀘스트에서 값을 받아오는 이 부분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입력을 하는 이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이 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포스트 가지고 오는 거가 예를 들어 이제 포스트 가지고 오는 게 단순히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 이런 그 뭐 시간순 정렬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된다. 잠깐만 이거 시간 제가 시간순으로 이렇게 최근 작성한 게 위쪽에 올라오게 수정이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시퀄라이즈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옮겨가는 쪽에서 시퀄라이즈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변경되지 않는 코드예요. 그대로 사용이 되는 그런 코드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각각 낱개의 게시물을 불러오기 위한 이 부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아예 ORM이나 뭐 이런 게 변경이 되면은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이 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불러오는 부분까지는 뭐 불러오는 부분들이 만약에 달라진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이슨 데이터만 동일하다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또 변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ORM 바꾸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애초에 뭐 아스트로에서 전용으로 쓰는 ORM 같은 걸 사용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다른 API 쪽으로 건너간다고 하면, 옮겨간다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변경이 되지가 않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니까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가지고 와져서 여기에 이 new list라는 게 이 리스트와 동일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죠. 자,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조금 더 있고 해가지고 내용들이 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길 뻔했는데 오늘 쉬는 시간 없이 한 번에 쭉 중간에 잠깐 한 번 있었지만 쉬는 시간 거의 없이 한 번에 쭉 해가지고 내용들 굉장히 알차게 내용들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블로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정말 간단하게 컨텐츠, 그러니까 그 마크다운 문서만 작성해가지고 내용들을 다 채우고 싶다.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런 방법도 아스트로에서 제공을 하고요. 또 블로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블로그 템플릿을 제공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커스텀 블로그 템플릿들이 많아요. 기본 템플릿 외에도. 그래서 템플릿 골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템플릿에 이제 그 마크다운으로 컨텐츠만 작성해가지고 블로그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고, 혹은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를 입출력하는 내용들을 집어넣고, 뭐 이런 작업들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자, 충분히 작성할 수 있고, API 라우트라는 것도 작성 가능하고, 그런 다음에 아스트로 템플릿 안에서 이 스크립트 블록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서버 사이드에서 호출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서버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 압착해서 꾹꾹 눌러 담아서 전달 드렸습니다. 자, 원래 요거 하고 나서 질문이랑은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기술적인 문제로 요거 전달을 못 드리게 되면서 질문은 저희가 별도로 다음 시간에 진행하면서 받아야지 될 것 같고요. 혹은 뭐 이후에 저희가 디스코드에서도 질문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 통해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요 내용들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배포에 대한 부분들을 해볼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만든 다음에 이 내용들을 실제로 배포를 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그 주소를 통해서 남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보람찬 일이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스트로를 실제적으로 배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긴 시간 내어서 요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